자, 그럼 웹서버와 웹브라우저 사이의 통신 프로토콜, 특히 웹서버 쪽의 프로세싱 모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서버 프로세싱 모델을 보면 우리가 웹브라우저와 웹서버를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웹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여기 주소창이 있잖아요. 주소창에다 주소를 이렇게 치면 이것이 www.myserver.co.kr이라는 호스트 주소입니다. 이 웹서버가 들어오겠네요. 웹서버의 대표적인 게 아파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파치 웹서버가 돌고 있는 호스트의 IP 주소를 대신한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을 IP 주소로 바꿀 때 DNS 서버한테 그 IP 주소를 요청하면은 DNS 서버가 해당되는 이 서버에 대한 IP 주소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호스트가 지정이 됐어요. 그 호스트에 공개되는 문서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공개되는 문서 저장되어 있는 것 중에 img라는 디렉토리 밑에 abc.jpg 파일을 주세요 하는 게 리퀘스트가 넘어갑니다. 이따 넘어갈 때 HTTP 프로토콜을 타고 넘어가고 아파치는 HTTP 프로토콜로 요청되어 있는 이거를 보고 img 밑에 abc.jpg 파일이 있는지 보고 있으면 이 이미지 파일을 전달을 합니다. 또 혹은 여기에 index.php 파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파치는 index.php를 딱 봤더니 끝에가 php 확장자가 .php예요. 그러면 이건 PHP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인터프리터. 이건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킵니다. 누구한테? PHP 인터프리터한테 실행을 하라라고 하면은 실행을 하면서 무엇을 만드느냐? HTML을 만들어냅니다. HTML 문서를. 그러면 이 HTML 문서를 아파치가 다 모아서 이 웹브라우저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 HTML 문서에는 HTML 문서에 보면 그 속에 이미지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아니면 뭐 동영상도 들어갈 수가 있고 오디오 데이터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웹서버를 보면 이 웹서버는 아파치라는 HTTP 서버, 외부에서 웹브라우저가 HTTP 프로토콜로 접속을 해서 이 아파치라는 HTTP 서버와 웹서버와 대화를 합니다. HTTP라는 규약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은 이 아파치는 그 대화에 따라서 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 혹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HTML 혹은 이미지들을 웹브라우저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은 HTML 문서를 다이나믹하게 만듭니다. 즉 유저에 따라서 제공하는 HTML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죠? 로그인을 했을 때 그 로그인한 유저에 따라서 제공되는 데이터들이 달라지게 할 때 이런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때 데이터베이스, 많은 데이터들이 DB 형태로 이 서버에 존재를 하는데 이 DB를 관리한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전담해서 관리하는 서버,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보통 이 DBMS가 보통 같이 돕니다. 현재 대표적인 DBMS 마리아DB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C 언어, 그동안에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어요. 포트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언어들 C#, 자바, 파이썬, C 이런 언어들로도 HTML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아파치는 이런 C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것도 호출할 수가 있고요. 자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것도 호출할 수가 있어요. 호출을 하면 이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돼서 HTML 문서를 던져주고 그거를 아파치가 웹브라우저한테 던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PHP나 ASP, JSP는 뭐 하는 거냐? 이런 HTML 속에 간단하게 프로그램들이 실행시켜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HTML 내용을 만들기 편한 언어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이 HTML이에요. HTML 속에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바뀔 부분들만 코드가 실행돼서 그 HTML 일부 내용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언어가 이러한 ASP,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거고요. PHP, 리눅스에서 공개적으로 처음에 제공한 거고 JSP, 자바 진영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인터프리터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웹서버와 웹브라우저 사이에 개념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럼 HTML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합니다. 하이퍼텍스트라는 것은 문서, 예를 들어서 인쇄한 문서 있잖아요. 문서와 문서 사이에 링크들을 준 겁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면 또 다른 문서를 이렇게 점핑을 할 수 있는 그거를 하이퍼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 클릭하면 다른 문서로, 문서와 문서를 관계에 있는 문서들끼리를 서로 옮겨 다닐 수 있게 링크를 만들어 넣은 것. 그거를 우리는 하이퍼텍스트라고 하고, 이 하이퍼텍스트를 표현하는 마크업, 표현하는 언어를 HTM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문서, 화면에 보여지는 문서 구조를 설계할 때 이 HTML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태그, HTML은 태그와 CSS로 구성되어 있는데 태그로 문서의 구조를 설명을 하고 CSS로 문서의 비주얼라이제이션, 즉 글자의 색깔, 크기, 그림의 크기,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게 CSS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TML 문서를 만든다 그러면 태그를 이용해서 문서 구조를 결정을 하고 CSS로 문서의 컬러, 크기,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HTML의 간략한 예를 보면 HTML은 문서를 구성하는 문서 구성 요소들을 태그로 표현을 하는데 한 태그, 하나의 문단을 My cat is very grumpy라는 이 문단을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요게 바로 컨텐트고 요 P, paragraph이라는 겁니다. paragraph P라고 태그를 줍니다. 태그는 꺽쇠 브래킷이죠. 브래킷 사이에 태그 이름을 넣습니다. 그래서 오픈 태그가 있고 클로징 태그가 있어요. 오픈 태그는 태그 이름 그대로, 클로징 태그는 태그 이름 앞에 슬래시가 들어갑니다. 이런 형태로 하나의 문단 혹은 img, 여기 있죠. img, body, p, html 이런 것들이 태그가 되겠습니다. 태그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는 이렇게 태그 이름하고 이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사이에 태그에 속성 값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트리뷰트 이름 이퀄 그 어트리뷰트의 값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P라는 태그에 어트리뷰트가 클래스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어트리뷰트는 각 엘리먼트마다 사용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가 정해져 있고 그 중에 클래스라는 어트리뷰트에 에디터 노트라는 이름을 주면 값을 주면 My cat is very grumpy라는 이 내용이 이 클래스에 디파인 되어 있는 이 속성들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한 예를 보면 HTML 문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cument type 이거 HTML 문서라는 거고요. HTML open tag, closing tag, body open tag, body closing tag, paragraph P open tag, closing tag, 이미지 오픈 택, 클로징 택이 없어요. 왜? 이거는 이 사이에 들어갈 게 컨텐츠 부분이 없어요. BR은 그냥 BR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슬래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보통 클로징은 슬래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현재 HTML5에서는 슬래시 이렇게 하는 게 클로징 택, 즉 이 사이에 오픈 택과 클로징 택 사이에 컨텐츠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이미지나 BR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HTML 문서를 만들면 이런 HTML은 이러한 문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이미지 어디서 갖고 왔냐? 이미지에 이미 img라는 태그의 속성 src라는 게 있어요. 소스. 이 이미지 어디에 있느냐? 이 웹브라우저에 이렇게 가면은 요게 요 이미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alt는 마우스를 갖다 냈을 때 이게 표현되게 하는 거고요. height 이 이미지의 높이를 지정을 한 겁니다. 이게 HTML 문서의 한 예입니다. 자, HTML 태그 종류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앞에서 봤던 HTML도 있고 헤드, 바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를 쭉 본 거예요. 근데 한 문서에서 HTML이나 헤드는 100% 나와요. 왜? 모든 HTML에 이렇게 태그를 보통 주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거는 뭐 큰 의미가 없고 div 메타까지는 큰 의미가 없고요. div가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a 이게 문서와 문서 사이의 링크 점프할 때 문서와 문서를 연결해주는 링크를 a라는 태그를 많이 씁니다. 앵커라고 합니다. 스크립트 이거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img, span, p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HTML 태그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CSS 여기 들어가서 공부를 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프로그램 하실 분들은 레퍼런스로 이 www.w3schools.com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돼 있어야 되시. 좀 어렵더라도 여기 가서 이거를 보고서 하시면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 HTML 및 CSS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W3 Schools에 가면은 월드 와이드 웹이잖아요. HTML 뿐만 아니고 아까 여기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있는데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 언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버 쪽에서 PHP, JSP, ASP 이런 것들 SQL까지 DBMS 관련된 SQL까지도 여기에 샘플 코드까지 포함돼서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 웹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HTML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HTML 원래 문서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스태틱한 거예요. 스태틱한 건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자바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서 이 문서, 비주얼 오브젝트들, 엘리먼트들을 막 바꿀 수 있어요. 뭐를? 속성을. 속성 값을 바꾸면 위치도 바뀔 수가 있고요. 크기도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컬러나 뭐 이런 것도 막 바뀔 수가 있어요. 테두리도 있었다 없었다 막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 HTML 문서만 표현해 주는 게 아니고요. 웹브라우저가 뭣도 할 수 있냐면 게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오디오 물론 디스플레이 되고요. 3D 애니메이션도 됩니다. 비디오도 출력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된 게 HTML5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능이 됩니다. 즉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된다는 얘기는 이 HTML5가 나온 뒤부터는 예전에는 서버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각각 따로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서비스들이 전산 시스템들이 전부 다 이 웹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왜? 웹브라우저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TML 히스토리 중에 중요한 거를 한번 보면 1969년에 인터넷 처음 탄생했고요. 1989년, 20년 후죠. 굉장히 먼 후입니다. 웹과 하이퍼텍스트, 팀 버너슬리 박사가 선 연구소의 팀 버너슬리 박사가 월드와이드 웹을 처음 주창을 했고 1991년에 최초의 홈페이지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모자이크라는 오픈 웹브라우저가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출시되면서 이거 막 급격하게 확장이 되기 시작하니까 HTML HTML 초안 1994년에 HTML 초안을 기준으로 HTML 1.0을 만들면서 W3C라는 국제기구가 이때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1994년이 지나고 나서 1995년에 자바스크립트가 또 공개가 돼요. 이 자바스크립트가 공개되면서 화면이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웹 문서 딱 표현하면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HTML 문서에 포함이 되면서 이제는 화면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모자이크를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는 뺏겼습니다. 근데 안 뺏겼다고 해요. 이 모자이크라는 거가 나왔고 또 넷스케이프라는 것도 나왔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 모자이크와 넷스케이프를 뺏깁니다.
뺏겨갖고 자기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걸 만들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때부터 아주 나쁜 짓을 합니다. 무슨 나쁜 짓을 하느냐? W3C에서 정한 표준 이외의 속성들을 막 만듭니다.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PC를 다 점령하고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1995년 당시에 전 세계 개인용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웹브라우저는 자기들이 만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다잖아요. 거의 전 세계 85%, 90%를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들 멋대로 이거 필요한 것 같아서 또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리눅스에서 돌던 네스케이프나 모자이크 브라우저를 쓰던 유저들은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나오면서부터 일부 사이트들은 접속하면 잘 안 돼요. 웹사이트가. 데이터가 막 깨지고 화면이 깨지고 막 그래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글 크롬이 나왔습니다. 구글 크롬은 2012년 5월부터 2008년에 2010년에 구글 크롬이 출시가 되면서부터 크롬이 주창했던 게 뭐냐? 우리는 W3C의 표준을 따르겠다 하고 주창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케이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2012년 5월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 중인 웹브라우저가 크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스마트폰, 애플의 스마트폰이 또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W3C에서 HTML5를 2014년에 표준으로 채택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모든 서비스들이 웹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는요, 구글 OS라는 걸 만들었어요. 구글 OS가 뭐냐? 크롬이에요, 크롬. 크롬. 밑에 OS 필요 없지 않느냐, 이제는 크롬이 웹브라우저인데 이 웹브라우저만 컴퓨터에다 깔면 모든 웹 서비스들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웹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OS 윈도우스면 이런 거 필요 없지 않느냐 해갖고 크롬 OS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스나 리눅스를 없애지는 못했어요. 그죠? 자, 웹브라우저의 히스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에 모자이크가 처음 연구용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팀 버너스-리의 월드와이드 웹이 91년에 처음 서비스가 시작됐고 1994년에 넷스케이프가 만들어집니다. 이 넷스케이프는 아까 W3C에서 표준을 정한 HTML 있죠? 그 HTML을 그대로 따라. 그리고 1995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이때는 HTML 그대로 따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들이 필요하다는 거 어트리뷰트를 막 추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크롬, 사파리, 이게 뭐였죠, 이거? 사파리 맞네요. 요거는 오페라,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이런 웹 브라우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히 비교를 해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마이크로소프트 겁니다. 얘네들이 액티브엑스라는 것을 따로 주창을 합니다. 즉 웹브라우저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게 그 기능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할 때 감시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깨끗한지 그 컴퓨터가 혹시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액티브엑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들을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표준으로 정하면서 우리나라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각종 사이트들은 이 액티브엑스를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도
윈도우스를 써야 됩니다. 윈도우스에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써야 됩니다. 이런 넷스케이프, 전 세계적으로 탄탄한 이 넷스케이프나 파이어폭스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서비스들은. 안 돌아가니까. 인터넷 뱅킹 못 씁니다. 이것 때문에 말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거 이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도 많이 쓰고 있어요. 크롬은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폰을 출시하면서 기본 안드로이드에 탑재가 됩니다. 크기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 훨씬 작습니다. 빠르기도 매우 빠르고. 그러니까 크롬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한참 후에 화면이 뜨는데 크롬은 금방 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몰려가게 됩니다. 근데 파이어폭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스에서 처음에 잘 안 돌았어요. 돌긴 돌았는데 뭔가 호환이 잘 안 되고 이러는 문제 때문에 많이 퍼지질 못했어요. 그리고 파이어폭스는 색감이 좋아요. 그리고 사파리라는 게 또 나옵니다. 이거는 애플에서 이 사파리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페라라는 게 있습니다. 오페라는 아주 작습니다. 프로그램 크기가. 그리고 저사양 기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게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이거 모바일에서도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때 당시에 뭐였습니까? 이거 만들 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스마트폰 OS 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스마트폰을 자기들도 스마트폰용 OS 만들겠다 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를 타겟으로 만들어진 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입니다. 그리고 이거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다 해갖고 막 말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더 이상 기술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스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이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스윙 브릿지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일부를 지원했어요. 잠깐 깜빡 쓰이다가 사라졌어요. 브라우저 점유율 보면 이게 2017년 현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TCP/IP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웹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HTTP 프로토콜로 웹서버에 연결해서 웹브라우저가 연결해서 문서를 가져올 때 그때 연결하는 기본 개념, 연결이라는 개념이 TCP라는 프로토콜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이 TCP/IP 프로토콜, IP 인터넷 프로토콜 위에서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인 이 TCP가 돌면서 이 TCP/IP 프로토콜 구분이 생깁니다. 즉 여러 개. TCP/IP 프로토콜이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TCP/IP라고 하면 TCP와 IP의 두 프로토콜만을 지칭하지 않고 관련된 프로토콜군 전체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토콜 스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TCP/IP 관련된 것들은 약 100개도 넘는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이 역사를 잠깐 보면 1973년에 종단 대 종단, 즉 포인트 투 포인트 패킷 전달을 위한 프로토콜이 처음으로 제안이 됐어요. 그게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3개의 네트워크를 연결을 1977년에 성공합니다. 1대1이 아니고 3개가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이때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게 이제 TCP, 그때 TCP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버클리 대학에서 이 유닉스에다가 1970년에 유닉스가 AT&T에서 만들어진 게 공짜로 뿌려졌고 이것을 버클리 대학에서 가져와서 엄청 키웠죠. 그게 BSD라는 유닉스인데 그 BSD에 1981년에 TCP/IP를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1982년에 TCP/IP가 완전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유닉스와 함께 인터넷, TCP/IP 인터넷이 와장창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1983년에 알파넷 기존 프로토콜이 폐지가 되고 TCP/IP를 알파넷도 공식 프로토콜로 채택을 하게 되면서 TCP/IP가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 성공 요인이 미국 국방성 알파넷 썼던 이 미국 국방성의 통신 표준으로
채택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고, 또 유닉스, 이 버클리 대학의 BSD에 탑재되면서 퍼지게 됩니다. BSD 학교에서는 공짜로 썼어요. 산업용으로 쓸 때는 돈을 좀 내야 됐습니다. 네.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조금 돼서 1시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